우선 시간을 좀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민선 현지 6주년 취입을 처음에서 함께해 주신 언론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늦어서 기자회견은 가능하고요. 지금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소속과 성함. 브레이크 뉴스의 이기서입니다. 그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지난 임시방 선거에서 시장님이 내걸으셨던 공약 사업 중에 물론 자료에도 잠깐 언급이 되긴 하지만 오산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열리게 되었다는 그 내용으로다가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하늘공원휴게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또 이게 지금 콘솔이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수원에 백화점이 3개가 있는데 수원구가 얼마죠? 라고 얘기합니다. 수원에 1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40만, 45만이 돼야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24만 가지고 랜드마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랜드마크는 시점이 언제일까? 40만 넘어서 50만에 이를 때 랜드마크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앞으로 6, 7년 후에 40만, 50만 인구와 같이 맞춰서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어야 그 랜드마크 투자하는 기업들도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동탄에 도대백화점이 40만, 45만 되니까 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랜드마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도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한 3군데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도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구형부지도 랜드마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오산 공소문장 부지도 랜드마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운항들에도 랜드마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도 10년 후에 저는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땅을 매입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곳은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세계 터미널도 부지도 우리가 LH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조종사를 만들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이번 저희가 만드냐 안 만드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에 예를 들면 메타폴리스, 금강페트리움 수십 개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오산시는 28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랜드마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랜드마크 한 개가 아니고 아마 40만, 50만 됐을 때 아마 많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다. 운항들에도, 부영 부지에도, 또 세계 터미널 부지에도, 그 기타에도 아마 랜드마크는 하나가 아닙니다. 많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이 아니고 같이 동반 아파트 건설 회사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또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같이 랜드마크도 땅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거의 30년 정도 돼야 랜드마크가 서너개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봐 이제. 잠시만요. 이거 하자. 아니, 지적을 해. 예.
데일리가 있 네, 데일리가 이기자입니다. 7만 19년 동안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중에 뭐 인근 지자체장이나 원희룡 장관도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치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해결되는 일이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보도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해결됐다는데, 과연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 뭐 시청협회 지하차도라 이들이 몇 년씩 방치되고 있는 거, 그럼 왜그 전임 시장은 장관 한 명을 못 만나서 그런 것들 다 해결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시장님 지금 다니시는 게 과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행보인지, 아니면 정신 장관과의 또 일하는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보인지,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만나서 어떻게 해결이 됐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후tur마트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 몰두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성격입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저하고는 정치인이 아니고 15년, 20년 지기입니다. 동지입니다. 형제입니다. 그 인연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10년 전부터 세계 위주고 2만 세대 올 7월부터 입주합니다. 그게 지금에서 오랜전 개통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장에 가고 나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대왕의 심의를 거쳐야 그 추진 사업이 시작되는데, 대왕이 심의도 안 통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왕 심의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LH 시장한테 뭐라 했냐면 달나라가 있다라고 했더니 장관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해서, 지금 경제 대국 세계 10대 나라가 그것도 경기도 수도권에서 8년째 890m를 파고 있다. 그게 달나라지, 그게 도대체 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 LH죠.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LH에서 일사천을 시작합니다. 이 오산에 그리고 LH 이한준 사장을 내가 만나러 진주에 갔지 않습니까? 세계 위주고 2만 세대가 올 7월달부터 입주를 하는데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러면 제가 지금 군도입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 해야 됩니까?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한준 사장님께서, 그분은 김우수 지사한테 그 도시공사 사장을 했잖아요. 금방 알아듣시잖아요. 이게 잘못됐네. 그래서 이 300억 갖고 어떻게 우리 오산시가 그 철도 국가행정도를 놓습니까? 저 주공사 모터 추진다 했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잘했는지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권지 시장 말이 맞네. 그리고 더 붙여서 뭔 말을 했냐면, 사무 우회도로가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 환승센터 600면, 300면이었는데 600면을 지으더라. 환승센터 주차장이 지금 설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직접적으로 차장 입장을 다 모인 자리에서 이권지 시장 말이 맞다. 패스트트랙을 보내라.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겁니다. 내일 이한준 사장이 오산에 오십니까? 그냥 오십니까? LH 사장이 이권지가 오라 해서 그냥 오겠습니까? 내가 간다고 만나주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저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직접 오시게 돼요. 그래서 또 국토부 장관께서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도움을 줬죠. 오산에 세계 위주고 과학버스 들어서는데 우리가 3억을 해놨어요. 3억을. 그 이제 먼저 차를 투입하면 우리가 그 차 교통에 그 손익 문제를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3억 갖고 되겠느냐? 11억 추가해서 14억이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리고 철도국가 횡단도로를 다 이제 용역을 마치고 시작하려는데 300억을 더 줬죠. LH 시장님이. 어쨌든 뭐 제가 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0억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더니 뭐가 문제가 됐냐? 철도청에서 설계가 10년 넘으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된대요. 그게 2년 걸린대요. 그러면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또 2년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장관님 다시 한번 만나시죠. 왜? 만나서 안 하는 방법도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2년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영역을 맡겨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철도국장께 직접 지시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공이 돼서 2026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걸 10년 동안 왜 못했니 하는 거죠. 이게 무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니? 그래서 원희룡 장관부에서 이달 중에 오십니다. 14일에 오신다 했다가 10일부터 15일 동안 또 중동에 가셔서 낮자를 좀 연기하자 그렇게 하자고 있습니다. 오실 겁니다. 오면 뭔가 또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장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위원장을 제가 10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국회의원들하고 다 때에 따라서 형님 동생 또 선배님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10년 동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자체장이 아무 위원장 너랑 아무 안 했으면 국회의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친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장관님께서 도와준 것은 이것 말고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또 큰 걸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대체. 근데 그런 걸 누가 기밀이잖아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오산이 아마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제가 GTX, KTX도 오산에 정착하게 해달라. 그것도 잘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질문하셨다시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감사합니다. NSP 조현철 지난 1주년 테마였고요. NSP 통신 조현철 기자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참 맞는데 그 조직 개편하시면서 반발은 좀 많아지고 이제 시정 추진에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리더십에 좀 약간 문제가 하지 않나 하는 자체는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실고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유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은 뭐 이자 지원이 무의미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쓰러지면 다시 또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더 강한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기업 유치는 기업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센터에 3억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걸 7억으로 늘려서 14억씩 이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있는 현재 기업은 제가 큰 기업 단지가 세 군데로 있습니다. 두부상단, 가장상단, 세계상단이 있는데 그 기업들 다 만나뵀는데 저는 뭐 오산에서 크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가들 중에서 크게 망할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삼성 반도체, LG 반도체, 특수업체들 다 그리고 전부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이상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조직 개편에 대한 조직 개편은 제가 이제 되고 나서 조직 개편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인원을 많이 늘린 것도 있습니다. 공직으로 다 전환한 것도 그게 한 210명인가 다 공직으로 전환시켰잖아요. 기간제를.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오산이
기준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는 거죠. 군포시는 나무예요. 강원시장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군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땅도 그렇고 우리도. 근데 군포시는 남는데요. 근데 우리 시는 16% 초과돼서 120억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120억이 그냥 120억이니 받을 건 못 받고 안 나가게 나가면 240억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240억이 우리가 손실을 입는다. 그러면 시의회나 공무원 노조나 무슨 거짓말을 해. 왜 240억? 그러잖아요. 보조금 펜트 안 받았으면 보조금 다 받으면 120억 이기잖아요. 근데 안 나갈 때 나가니까 120억 손해잖아요. 두 개 합치면 240억이잖아요. 왜 그게 120억이야? 그러면 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요. 교육재단 원회장은 교육재단에 25명 근무하는데 그 이사장이 연봉 8천만 원, 9천만 원 받아갔어요. 그 밑에 본부장이 7,500만 원 받아갔어요. 성과급이 122% 받아갔어요. 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9천만 원 연봉 7,500만 원. 아니 25명 일하는 그 교육재단에 왜 거기에다가 또 이사장이 연봉 8, 9천만 원 받아가고 그 밑에 또 왜 본부장이 7,500만 원 받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본부장을 두 군데다 5,5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그리고 본부장은 없앴습니다. 연봉 안 줍니다. 그리고 인원을 13명씩 축소했습니다. 문화재단, 교육재단 13명씩 축소했습니다. 시설관리공무원과 본부장도 올 8월달에 그만두면 제가 임용 안 합니다. 거기도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15명 인원 감축했습니다. 자, 오산에 와서 보니까요. 이 청원경찰이 38명이 있어요. 32개 시군 전에 청원경찰 따져봐 그랬더니 16명 평균. 오산이 38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영역을 도서관에 줬는데 그게 8억 6,400만 원. 그래서 시청에 8명의 청원경찰이 있어요. 동사무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빼라. 야, 동사무소는 마지막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인데 왜 청원경찰이 거기서 시민들을 지키고 있니? 왜 지키고 있는데? 그랬더니 욕 안 돼. 그러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야간에 가면 욕 안 하고 뭐 난리 안 피냐? 그러면 거기가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느냐? 동사무소 낮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동사무소 빼고요. 시청 청원경찰 8명인데 4명으로 줄이고 그 사람들을 줄여서 그쪽에 보내라. 그래서 그 영역 줄이니까 8억 4만 나왔습니다. 문화재단 교육재단 통폐합시키니까 6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한 사무실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한 사무실에 칸막이에서 쓰는 거지 왜 그걸 문화재단 또 따로 사무실로도 있고 교육재단 따로 있으니까 그 인건비가 6억 4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 인건비가 아니라 관리비가 유지비가. 그래서 그런 걸 줄였고요. 또 오산천 살리기가 오산에 경원 녹지과가 원래 다 그런 걸 담당하게 돼 있는데 오산천을 꽃밭을 만들려고 130개를 만들려고 생태 하천과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과를 하나 만드니까 과장 밑에 팀장이 3명 있잖아요. 팀장 밑에 3명이 있잖아요. 그게 15명, 20명 돼버리잖아요. 이게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데 또 생태 하천과가 또 있는 거예요. 3명이. 그러면서 그게 2억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하천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인건비 교체가 안 되면 괜찮은데 240이 인건비 교체가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걸 축소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일반 힘없는 시민들만 줄이고 우리 공직자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이 2,105개 전국에 동이 있는데 17번째 큰 동이 있습니다. 신장동 23번째 큽니다. 이거 분동합니다. 내년에. 분동하면 인원이 한 10명씩 20명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또 그러면 사람 또 쓰리? 아니잖아요. 두 과를 줄여서 통합시키고 그 인원을 어디에? 내년에 동사무소에 보내야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고 돈을 두개 분동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임금 조정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근데 나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의원들이 시장한테 압박을 해야 됩니까? 시의원들이 노조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시장은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를 퍼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공직자들 아니 그 재단들의 9천만 원짜리, 7,500만 원짜리 다 내가 마저 퍼주면 얼마나 내 사람 되겠습니까? 그죠? 인원 짜리면 다 나가잖아요. 근데 내 사람 하나도 안 시켰어요. 정말 시에 필요하냐? 필요하냐?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따져서 잘못됐으면 바꿔야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냐? 농담으로 내가 민주당이다. 나는 개혁하고 너희들은 다 썩어 무너져.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세스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줄이는 거고요. 임금비도 초과 임금비가 됐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또 공직자들도 우리도 최소한의 주가 정도는 줄여서 우리도 같이 동참할게, 우리도 저렴할게, 이게 기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가를 축소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노조에서 3개월 동안 현수막 붙이고 근데 누나는 까딱 안 했습니다. 그 뭐가 들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역 줬습니다. 영역해서 영역 결과 보자. 영역 결과는 5가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로 시의회하고 타협해서 결국 주가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과 인건비를 그렇게 줄여가지고 행자부 차관도 만나고 행자부 과장도 만나고 두 번 갔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기존 인건비가 이 잘못됐다. 아니 우리 당도 참 당으로 보면 잘못됐습니다. 전 정권에 다 해놨던 걸 갖다가 우리 때 줄이니까 30개 시군 중에 우리가 22명이 우리 국민의힘 시장인데 우리가 피해를 입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는 거냐? 인원을 줄 수도 없고 돈은 안 주고 오산시는 6,800억 지금 7,300억 시세가 그러는데 그 시 세수 갖고 뭘 하겠습니까? 경기도 25위입니다. 25위. 양평군, 가평군, 여천군 69,000 과천 다음에 우리입니다. 의 세수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도 임금비를 줄이지 말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시장한테 시의원들이 왜 시장이 임금비 안 줄이냐? 초과 임금비가 240억이 나가는데 빨리 줄여라. 위에서 그래야 되지 않아요? 노조에서는 당연히 그게 할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시의회에서 왜 시장이 그걸 공무원들을 줄이냐? 공무원 수를 줄이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수를 91세까지 그냥 그저 정년이요 줄인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을 빠를 줄여서 다른 데 줄인 곳에 가서 좀 부담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공무원 인원을 줄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 김영민입니다. 시장연구 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팀 입장에서 진심으로 가져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핵심 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만약에 소부장 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그 세수가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타겟책은 있는 것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오산에 가강 3지구가 이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고수 3단이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1차에서는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2차는 이번에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염태영 경제부시장하고 3번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도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두 3단이 한 10만 평이 넘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 3만 평인데 놀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사를 갔어요. 이따가 그래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산업단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또 도시공사에서 잘 개발해서 다시 분양을 하면 기업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 서로 달라고 관리가 아닙니다. 구하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근데 그건 뭐 내가 주로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입찰을 받든가 어쨌든 그 관계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면 서울대병원 부지가 또 3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올 내년 7월달에 이제 영화 세트상이 드라마 세트상이 계약이 끝납니다. 그곳을 저는 도시공사에서 다시 산업단지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LH 이한주 사장님하고 이렇게 눈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명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3단을 조성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도 여기 JC 행사에 무슨 우리 청소년들 행사하는 데 가서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운합들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아파트를 지금도 반대한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사고를 해봤어야 알지. 기업은 원가가 150만 원, 200만 원 넘으면 안 들어와요. 원가 조성하고 이 도로랑 다 조성하면 그게 500만 원, 600만 원짜리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반대로 남사의 삼성이나 저쪽에 평택에 삼성은 왜 거기다 유치해야 돼요? 우리는 153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생태주고 개발을 153만 평입니다. 시원들도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153만 평이라고 산업단지 유치하면 되지. 그쪽은 뭐 60만 원, 7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기본이 300만 원, 400만 원인데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무슨 뚝딱이 같은 소리를 하는데 운합들은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합들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야 20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 가지. 내가 10년 전에 이 운합들을 통통한 산업단지 만들 때 운합들 경찰서 들어오지 말라고 경찰서를 여기다 빼고 운합들부터 부산동 시티자리부터 고현동 일지대자 앞에까지 전부 다 산업단지를 밀어라. 그리고 세계 2주구 3주구는 전부 다 산업단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오산시는 30만 자족 도시가 된다. 인구 50만 할 필요 없다.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50만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20만, 30만 갖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부천을 예를 들잖아요. 부천은 100만이잖아요. 우리하고 땅이 비슷하다. 근데 부천의 세수가 얼마냐? 2조 2천억이에요. 우리는 9,800억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 담배세, 주민세, 뭐 먹고 사는 거 전부 다 세금입니다. 머리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야, 산업단지를 최대한 늘리자. 그래서 LH하고 독서부하고 계속 좀 의논을 해서 물론 이 경기도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남은 짝퉁 땅에 소부장 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 소부장 업체가 기업이 들어오려 하는 곳은 넘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는 땅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 조성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가 제가 실은 저 삼성 영위로 가기 전에 부총장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 사장도 부산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150층을 줄 테니까 와라. 근데 그분들이요 땅이 비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왜 아파트를 짓느냐고 하는데 아파트는요 군함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금을 남기고 그 이익금을 남긴 걸로 가지고 일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산업단지만 전부 다 만들면
다 적자고 망하는데 누가 들어요? 그런데 그걸 시장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기업 들으면 좋죠. 그걸 싫어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시장 되면 서로 그렇게 하나가지. 근데 오산은 그런 기회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다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 내보고 그렇게 해라.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하면 네가 해보지. 누가 하기 싫니? 그나마 내가 되니까 그 몇십만 평이라도 뺏으려고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없는 땅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공해 없는 그래도 소부장 반도체 기업체를 유치해서 오산의 세수를 1조 시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복지, 교육, 체육, 문화 혜택 줄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꼴찌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가 제일 1등 부자처럼 자꾸 풀어줘요. 돈이 없는데 뭘 풀어줍니까? 학교 운동장 공짜, 학교 배드민턴 공짜. 글쎄 32개 시군에 그런 시가 없다니까요? 2개 시밖에? 더 자산 활성도 50% 해줍니다. 6개 시밖에 안 해주고요. 나머지 32개 시 중에서 25군데는 다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운동하고 자기가 배드민턴 칩니다. 오산만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그 축구 협회장하고 또 배드민턴 협회장 불러서 야 이건 좀 안 된다. 우리 시정이 그렇게 안 되니 50% 하자. 그래서 그분들하고 흔쾌히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저는 50%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장님 우리가 주로 안 했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이게 퍼주기 시작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줄여도 몇십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그게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단지는 이대로 직구산이 내년 1월달에 들어옵니다. 제가 11월달쯤 MOU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올 9월달쯤 세계 반도체 기업 1위가 오산의 R&D를 구축을 합니다. 지금 제가 비밀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 회장이 윤유소 와서 저하고 9월달하고 경기도 도지사와 같이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기업을 온다고 하니까 네가 뭐 했니?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이대미 축구산 그 사장님 와서 저한테 뭘 부탁했냐면 이 자리에서 행정을 빨리 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허가나게 해주십시오. 걱정을 마셔. 일주일 만에 허가가 됐어요.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요.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2달 3달 걸릴 걸 야 해라. 일주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도와주시는 것 저는 행정으로 도와주시고